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History Matters 그리스 이야기 16번째 시간.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 그리스 정신은 자연의 자연다움인 놀라움, 즉 경이와 이해감에서 출발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신적인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연은 정신과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절대 필연적인 존재로 있는 것일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고 아직 정신의 영역 속에 있다. 자연의 변화를 해석하고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신의 주관적 행위이며 제멋대로의 공상이 아닌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것을 해독해내는 지성이 풍부한 공상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정신의 순수한 직관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시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인을 아름다운 개인에게 만든 것이었다. 헤겔은 시문학을 고대 예술의 최고의 장르로 칭송한다. 시문학이야말로 스스로 자유로 감각적인 외적 진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감정과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예술로서 그 정신이 진리를 가장 심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 했다. 그리스 호메로스의 양대서사시 일리와스와 오데세이아를 최고의 정점에 달한 예술로 격찬하였고 인간 가슴속에 살아있으면서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깃든 심정을 움직이는 보편적 위력인 정열, 격정, 정의, 사랑 등은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그리스적 의미의 파토스라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힘이다. 이 도덕적 힘은 인간의 심정에 깃든 정당한 위력이며 평등, 정의, 명예 등은 이성과 자유의지의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 구체적인 정신성과 풍요로운 주관성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총체적이고도 생동하는 어떤 불합리성이야말로 바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신 속에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내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한결같이 충실하게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펠레포네수스 전쟁으로 암울했던 시기 오이디푸스가 아테네에서 최초로 공연되었다. 아침에는 다리가 넷, 낮에는 둘, 저녁에는 셋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인간이라는 답으로 스핑크스를 처치한 후 그 당시 과부였던 테베의 왕비와 결혼하여 왕이 되었으나 오이디푸스가 과거에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테베의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였고 현재 자신의 부인이 된 왕비는 생모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찔러 소경이 된 후 자신의 딸 안티고네의 손에 이끌려 죽음의 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얘기인데 그리스 비극의 최고의 걸작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문화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희극은 저속한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진정한 작품은 비극이었고 특히 소포클레스의 작품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비극 문학은 인간사에 피할 수 없는 고뇌와 모순을 주제로 하여 인간 내면에 엄숙하고도 진지한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고 결말에는 주인공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격렬한 인간적 정념이 순화된다는 정신적 승화작용, 즉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숭고함으로 본질적인 것에 더 가깝다라 했고 후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유명한 것은 비극이고 모든 주인공은 죽어야 했습니다. 프리네는 프락시텔레스의 작품 아프로디테의 모델이었습니다. 프리네가 고관되자 에우티아스의 사랑을 거절하자 그녀가 연극 장면에 벌거벗고 출연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 모독죄로 고소되었다. 여신상을 빚을 만큼 아름다운 이 여인을 죽여야 하겠는가? 변호사 히페레이데스는 변호 도중 프리네의 옷을 벗겨 알몸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재판관들의 감정에 호소하였는데 저 아름다운 몸을 신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인간이 만든 법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인간의 형상이 가장 진리에 맞게 드러난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조각상에서였다. 인간의 창작이라고도 아니면 인간의 창작을 뛰어넘은 신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의 원천은 창조하고 형상화하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서 정신의 완전 무결하고 영원한 진리를 나타낸다. 그리스인 가슴 속에는 올림포스산 전체가 들어있었다. 여러 신들이 깃들여 있고 온갖 영역에 흩어져 있는 신의 위력들이
인간이 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다. 오 인간이여, 그대는 그대 열정으로부터 신을 만들어냈도다. 인간이야말로 그것들을 낳은 모태이고 그것들을 들이마신 가슴이며 그것들에게 위대하고 순수한 형태를 부여한 정신이다. 예술은 절대 정신의 영역으로서 참된 예술은 종교나 철학과 동일한 영역에 자리 잡는다. 그리스에서는 예술과 세계가 일치하였으나 그리스인은 아름다움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무르며 진리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다. 아테네의 멸망은 하나의 비극 드라마였다. 그리스인들에게 조국이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으로 그들의 목적은 조국이고 아테네, 신전, 동포회 및 관습 모든 것은 공동체로 향하는 정신뿐이었다. 그리스 시민들은 악에서 생겨나는 특수한 힘을 아직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고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에 집착하며 저마다의 주관성 또는 내면의 확신이 절대 신념에 이르면서 아름다운 종교를 위협하였고 모든 현존의 체제 및 법 질서를 부정하였다. 초라한 시작으로부터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아테네의 영웅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죽음 또는 도편 추방당했고 소크라테스 역시 사형으로 사라졌는데 자유의 원리이고 종교의 절대적 기초가 되는 주관의 자유가 그리스 세계에서는 타락으로 나타난다. 자신들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가장 중요한 과실이었다라는 역사 철학적 평가가 있었고 아테네 몰락은 올림픽의 명예를 추구하던 아름다운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 했고 예술과 진리를 사랑하던 자유로운 창조 정신에 대한 교만이라고 했다. 그리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정신은 빠르게 지는 덧없는 꽃이기는 해도 진정한 조화가 있고 우아하기 이를 데 없는 꽃을 피운다. 마케도니아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침입하면서 테스피아의 방어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프리네가 자신의 고향을 위해 새로운 성벽 공사 기금 전체를 후원했습니다. Destroyed by Alexander, restored by Phryne, the Hettai라는 문구를 새기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헤타이라이란 귀족과 고관들을 상대로 시를 읽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높은 지식을 갖춘 여성 컴패니온으로서 후일 유럽 시대에는 콜티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여성들은 포르나이, 즉 창녀와는 격이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은 시국 담론 및 지식을 나누면서 헤타이라이와 술을 즐겼던 모임으로 영국에서는 클럽, 핀란드에 가서는 살롱으로 불리게 됐는데 여기서 잠시 궁금한 로마의 정황을 살펴보면 트로이는 멸망하였지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된다고 해왔는데 로마는 벌써 오래전에 왕정을 거쳐 시민공화정에 들어섰고 이 시기에는 남쪽으로 라티움을 점령해 들어가는 한편 북쪽 갈리아족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전쟁 강국으로 좌충우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림피아스의 음모, 필리포스가 올림피아스의 몸을 봉인하자 그 자리에 사자가 각인되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